키매치 집중 리뷰! K리그 1 3라운드 키매치 집중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K리그 1 3경기 저희가 미뤄뒀었잖아요. 키매치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서영욱 위원님하고 두 기자분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해서 키매치로 한 것 같은데 왜 키매치를 했는지 그 이유부터 조금 한 줄로 말해주시자면. 한 줄로요? 네. 재밌으니까. 오, 맞죠. 간단 네. 명료하네요. 사실은 맞네요. 기자들이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 이 경기들은 미리 경기 전부터 약간 포인트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게 또 실제 경기 중에도 많이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풀기가 쉬워요. 맞아요. 그리고 또 유지상 기자님은요? 네, 일단은 지금 키매치로 선정된 경기들을 보니까 좀 들쑥날쑥하다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라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돼서 좀 분석하기가 더 재밌어서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네. 내용도 굉장히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 세 경기를 집중 리뷰를 할 텐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동안 피드백 보고 볼리TV를 열었어요. 몇 분이 보고 계신지. 지금 벌써 하트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와, 이 하트는 뷰스는 순주 얘기하지 네. 하트 1000명. 그중에서 또 우리 아시는 분의 지분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항상 눌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서영욱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푸토가 돌아온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 항상 풋볼인 토크 K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K리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이렇게 볼리TV에서 따로 하는 거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댓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드려야 돼요. 읽어주세요. 네, 서영욱 여러분 많이 하트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해주셨고요. 하트가 1000개나 눌렸나? 첫 번째로 말을 네. 다들 약간 지금 해주셨거든요. 어둠에 지금 이 시청자들이 많네요. 네. 댓글을 남겨요, 댓글을. 댓글을 여러분 남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크크크가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피드백이 없는 방송이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저는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그런 것만 저희가 하는 또 거 아니에요? 바로 정순주 이쁘다. 어떻게 하셨어요? 메디치님이 승주 누나 너무 이뻐요 이렇게 그러주셨고요. 그리고 풋볼앤 토크 조합이네요. 푸토가 사라져서 화요일이 사라졌어요 라고 CHH님 CHHA19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러브코어님께서 3라운드는 울산이 바보였다 결정짓자. 저 이제 3라운드 할 거거든요. 한번 기다려보겠고요. 바보라. 그리고 백도리님이 호정님 붙잡고 운동을 해주세요. 요즘 조금 이렇게 풍채가 네. 커지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시 줄이고 있어요. 그래요? 네. 피해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을 지금요? 해서 보이시진 않겠지만 나름 한 3kg 줄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너무 결혼 생활이 좋은 거 아닌가. 풀렸죠? 네. 일단은 저 이제 아내한테 몇 달 내로 결혼 당시 체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요? 네? 근데 아내분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곰돌이 좋아하잖아요. 저희 둘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이세를 위해. 이세 계획까지 밝히시는 거예요? 다 드릴게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너무 프리랜서 막 부럽잖아요.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이런 거 해야 저기 뭐 종편 이런 데서 불러주지 않나요? 그럼요. 그러면 그거 하세요. 나중에 따로 유튜브에서 와이프분하고 함께 운동하기 뭐 10kg 홈트 이런 거. 오, 감겨. 괜찮은데. 네. 그 홈트는 순튜브로 보시면 되고 순튜브에서 홈트를 또 올려서 그거 보시면서 집에서 따라하시면 볼리TV에서도 제이들 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이템인데. 네, 어쨌든 두 분의 다이어트 굉장히 응원합니다. 저희는 부럽네요. 이렇게 커플끼리 이렇게 운동하면서 건강할 네. 수 있고 참 부럽습니다. 열심히 저희 목까지 사랑해 주세요. 네. 먹진 않을게요. 주문까지 먹으면은. 네. 저희 두 명 목까지 열심히 빼서 예쁜 사랑 하시길.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이제 호정님 너무 좋다고 글 오래 보고 싶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님께서 말씀하셨던 울산과 부산의 경기를 집중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1대1 무승부였단 말이에요. 이 경기 정말 1대1이 될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렇죠. 정말 빅게임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공격과 공격의 대결이 아니었을까? 울산이 못한 것
또 있지만은 부산이 잘한 경기 같아요. 일단은 조덕재 감독이 굉장히 울산의 맞춤 전술을 잘 가동을 했고요. 네. 그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박준강 선수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두 경기는 모두 윤석영 선수가 선발 출전했었는데 그 자리에 박준강 선수를 투입한 것은 이청용 선수를 봉쇄하겠다는 확실한 의도였거든요. 네네. 박준강 선수가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타이트하게 붙어서 해줄 수 있는 선수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날 이청용 선수의 활약이 앞선 두 경기에 비해서는 크진 않았어요. 물론 그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서 VAR 확인을 통해서 취소된 부분은 아쉽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청용 선수의 활력이나 어떤 공을 갖고 있을 때 온더볼 상황에서 관여해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박준광 선수한테 많이 틀어막혔던 것 같은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아마 울산 팬들은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항상 울산 팬들이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은 상대가 전술적으로 한 발 앞서갈 때 뭔가 김도훈 감독이 그거에 대응하는 수 네. 이게 좀 아쉽다고 얘기하는 게 울산 팬들의 거의 비슷한 지적인데 세 경기 3라운드에서 다시 또 그게 나왔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선 좋았었거든요. 네, 지난 경기 때는 근데 앞선 두 경기 때는 울산이 특별히 상대 대응을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본인들의 플레이를 잘했지만 네. 이제는 3라운드 정도가 됐기 때문에 상대 팀들이 울산이 뭘 잘하는지 분석을 하고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네, 미드필더에서 안정적인 볼 백업, 이청용 선수가 오프더볼 움직임이나 온더볼 움직임으로 끌어주면은 김인성, 김태환, 두 람보르기니가 달려가는 그 축구인데 거기서 이제 이청용 선수가 실질적 플레이메이커 여기를 막으면은 제가 볼 때는 울산 플레이 한 50% 경직이 돼요. 그게 어제 조덕재 감독이 생각했던 포인트였고 이청용이 키웠다. 거기서 이루어지면서 부산이 아마 부산은 이 정도 목표였을 것 같은데 이겼으면 더 대박이었고 목표를 가져갔다고 봅니다. 부산이 승점 1점을 가져갔습니다. 네. 유지성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부산이 아무래도 그래도 객관적 전력으로 봤을 때 울산에 밀리니까 수비수에 좀 신경 쓰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조덕재 감독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공격 축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좀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정엽 선수의 복귀골 K리그1 복귀골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이정엽 선수가 탈장 수술을 하고서 컨디션이 온전하지 않아서 1, 2라운드에서는 그렇게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네. 이날은 이제 선발로 나와서 경기를 뛰었잖아요. 그런데 이정엽 선수가 나오면서 뭐 이동준 선수의 경기력이라던가 주변 선수들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부산이 공격력이 좋은 공격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주니어 선수가 또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울산 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울산을 살린 것은 강민수 선수였어요. 네. 친정팀의 민수 씨의 친정사랑. 이정엽 선수도 울산이 뭐 이걸 친정이라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에 임대를 잠깐 왔었거든요. 1년간. 그런데 이정엽 선수는 골을 넣고 강민수 선수는 울산에서 8년인가를 뛰었어요. 그렇죠. 네, 주장까지도 하고 했는데 이제 떠났는데 본인도 그 상황에서 뭐 제가 친정사랑이라고 이제 쪼크를 했지만은 정말 절실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공이 오니까 안 주려고 네. 팔을 이렇게 뒤로 뺐는데 네. 여기를 맞은 거예요. 여기를. 그렇게 돼가지고 페널티킥 선언되니까 그 황망해하던 강민수 선수의 표정. 네. 좀 우리 민수 씨 제가 볼 때마다 좀 짠해요. 우리 강민수 선수는 볼 때마다 좀 뭔가 동정이 가는 그런 약간 순한 얼굴이라서 짠한데 어제 더 짠했던 것 같아요. 강민 선수 전화를 많이 했겠죠, 동료들이랑? 안 했을 수도 있고, 네. 네, 선수들이 사실은. 이럴 때 두 가지잖아요. 진짜 서로 그냥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안 하던가 아니면은 놀리던. 진짜 힘들었다, 속상하다, 아니면 뭐 놀리는 것도 있고 네. 아니, 연락을 하거나. 근데 울산 선수랑 정작 더 친한 건 이정엽 선수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박주호 선수 집에 가서 밥 얻어 먹고 있더라고. 울산까지 가가지고. 네. 그래놓고 밥 그래서 얻어 먹고 골 넣나? 골 넣은 거예요. 박주호가 잘못했어. 박주호가 잘못했네. 힘을 더 그 밥심으로 몰랐네. 넣은 거야. 진짜 뭔가 그런 연계성이 있네요, 확실히. 네, 잘못했죠. 그 감독실 가서 혼나야 돼요, 박주호 선수. 아니 근데 원래 좀 부산이 맞불 공격으로 K2에서부터 유명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세면은 사실 K2에서 올라온 두 팀이 K1의 벽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광주의 행보와는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부산은 또 어제 돋보였던 게 1, 2, 3라운드 지금 다 주전 골키 선발 골키퍼를 바꿨어요. 네, 계속 바꾸죠. 1라운드 때는 이제 김호준 선수, 2라운드 때는 최필수 선수, 3라운드 때는 22세 이하인 젊은 김정호 선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김정호 선수 기용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일단 22세에 대한 고민. 이거는 좀 이따 저희가 얘기할 거지만 강원의 이광현 선수 투입이라고 같은 어떤 그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두 경기 때 이제 이상준 선수와 권혁규 선수를 투입했는데 뭔가 팀 플레이의 밸런스를 조금 깨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골키퍼를 22세로 두고 필드 플레이는 다 깔면서 이규성 선수와 박종우 선수를 그 삼선 볼란치에 나란히 세운 게 뭔가 네. 수비 밸런스와 공격 전환을 다 살린 그런 조덕재 감독의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비온 존슨을 넣어서 높이 우위를 만들면 윤석열 넣어서 수비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로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부산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제 지옥과 같은 연맹직원 멱살 잡고 싶었던 초반 3연전이 끝났으니까 부산도 4라운드부터는 조금 더 승부수를 던져야죠.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이 뭐 엄청난 강팀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전력의 누수도 있고 이런 팀들이랑 만났을 때는 좀 해볼만 하다? 근데 이 또 조덕재 감독의 스타일이 강팀하고는 잘하는데 뭔가 약팀하고 했을 때 조금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첫 승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전북하고도 굉장히 호각 승부를 겨뤘고 울산과는 비겼기 때문에 선수들의 자신감이 올라왔으니까 4라운드 때는 반드시 좀 승부를 가려야 될 것 같은데 홈에서 수원이네요. 지금 수원 지란 얘기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수원 입장은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수원도 이제 연승을 위해서 부산행 KTX 열차를 탈 거고. 네. 그렇죠. 한번 봐야죠. 부산 홈이네요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수원 인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0 수원이 첫 승. 네. 드디어 첫 승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승리를 했는데요. 이날도 인천이 정말 수비적으로 나왔거든요. 1, 2라운드 때랑 마찬가지로. 근데 결국 두드리니까 결국 열렸는데 그 열린 것도 필드골로 열린 게 아니라 페널티킥골로 열렸습니다. 이제 김민우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이제 염기훈 선수가 키커로 나서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1대0 승리를 거뒀어요. 공식 경기 5경기 만에 이제 승리를 했거든요. 네. 수원이 공격을 굉장히 쇄도를 했는데 성공은 못했지만 어쨌든 PK를 얻어내서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좀 저희가 얘기해보고 싶은데 이 경기를 끝나고 좀 염기훈의 의존도가 아직까지 높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염기훈 선수가 이제 수원에서 가장 거의 노장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노장급의 선수인데 베테랑, 네, 베테랑으로 순화하겠습니다. 최고참. 최고참. 최고참 선수가 이제 거의 매 경기 나오고 또 출전 시간도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예를 들면 전북의 이동국 같은 선수는 좀 체력도 비축하다가 나와서 한 방씩 해주고 하는데 염기훈 선수는 거의 매 경기 이렇게 온 힘을 쏟아야 돼서 빅버드의 노예. 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빅버드의 좀 노래. 지속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네,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임생 감독이 타가타 크루피치를 처음으로 동시 선발 출격을 하면서 공격력을 강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격은 굉장히 많이 쇄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염기훈 밖에서 나온 게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항상 근데 수원은 최근 한 3년 정도 중요한 승부처 때는 결국은 염기훈 선수가 해줘야 맞아요. 네. 승리해요. 작년 FA컵 때도 그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염기훈 선수 본인도 이제는 조금 부담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본인의 어떤 기본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한 경기를 뛰었을 때 다음 경기 준비를 위한 회복의 시간이 좀 많이 중요한데 이동국 선수는 그거를 아득히 초월한 좀 이상한 이 지구인이고 근데 염기훈 선수는 외계인. 염기훈 선수 본인이 이제는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수원은 현실적으로 그게 없다는 부분. 다행히 염기훈 선수는 팀에 대한 애정이나 책임감, 헌신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걸 묵묵히 일단 버텨주고 있는데 그 버텨줄 동안 이임생 감독과 코칭 스태프에서 답을 얻어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그게 김민우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 거였는데 네. 김민우 선수가 두 경기 동안 2선 측면에 배치됐을 때 사실은 좀 활약이 미진하다가 이날은 홍철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윙백으로 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윙백에서 좀 더 잘한 것 그쵸. 같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우 선수의 위치 변경. 저도 김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앞선 두 경기에선 측면에 놨지만 좀 중앙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김민우 선수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측면이 더 어울리는 선수고 또 왼쪽이 더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날은 홍철 선수가 이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썼지만 이제 홍철 선수가 돌아왔을 때 이임생 감독님이 좀 어떻게 활용할지 김민우 선수를 그 위치에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힐링요리 마을님이 저 세 분은 톡 안 보나요? 라고 했는데 톡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번 이렇게 또 읽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에 컴퓨터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네, 바로 제가 읽어볼 수 있을 지금 건데 가운데서 보고 있는데 신주 씨가 데이터를 써가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제 얘기를 데이터예요. 하면은 어쨌든 열심히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천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아,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인천이 정말 닥치고 수비. 닥수 훈투. 괜찮은데요? 정말 닥치고 잠그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비하는 모습은 뭐 PK로 내주긴 했지만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방패로 때려서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 자책골이나 수비수가 뭐 골을 넣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천도 결국은 지금 골을 못 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광주와 더불어서 지금 K리그에서 골을 못 넣고 있는 두 팀인데 네. 골을 못 넣으면은 저는 일반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승점이 1점이고 그걸로는 과연 생존 싸움에서 인천이 그렇죠. 유리한 고지를 밟을 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점만으로는 네. 살아남을 수 없죠. 3점을 빡 가져가야 되는데 수비는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격이 사실 케인대 선수도 부상을 당했고 지금 득점과 실점을 보면은 득점 빵, 실점 1위거든요. 그럼 공격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저는 이날 이만석 감독님이 앞선 두 경기에서 3-5-2로 투톱을 썼는데 이날은 3-4-3을 꺼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인대 선수와 무고사 선수를 동시에 투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앞선 두 경기에서 수비만 너무 하는데 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 경기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운하게도 케인대 선수가 20분 만에 나가버리면서 이제 좀 그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케인대 선수의 부상이 사실 공격을 빨리 풀어야 되는 인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관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날은 케인대 선수를 투입해가지고 좀 헨리 쪽이 이제 케인대 쪽으로 쏠리면은 무고사 선수가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노렸을 건데 정말 좀 안 풀리는 건지 케인대 선수가 무릎 쪽 부상인가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정밀 진단 것 같더라고요. 결과 나오지 않았는데 상황만 보면은 이게 가볍지 않은 부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또 그래요.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무고사 케인대 같이 조합을 이뤘을 때가 있었는데 잘 안 맞았거든요. 예. 저는 뭐 이 조합보다는 뭔가 무고사 선수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김호남 선수나 송시우 선수, 뭐 또 정운성 선수 이런 선수들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이날 이만석 감독의 선택은 무고사 K인대 공전이었는데 그것마저 잘 안 풀리면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쇼파 감자님께서 무조건 수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 효율적인 공격을 하는 것일 뿐. 그렇죠. 아니 뭐 지난 2라운드 때는 보면은 역습 상황에서 이제 김준범 선수가 볼을 운반을 하고 네. 무고사 선수에게도 이제 찬스가 열리는 그런 상황이 여러 장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점점 상대 팀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거든요. 패턴이 많아야 상대가 흔들리는데 뭔가 인천은 뒤에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그런 속도나 공격 숫자가 결국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대로서는 대응하기가 좀 어렵진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수원, 인천 두 분이 한 줄 평을 해주시자면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인천의 유지선 기자님이 하고 수원을 서우정 기자님이 해서 예. 한 줄 평으로 좋습니다. 두 팀 다 사실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네. 한마디씩.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타가트 울지 마. 이날 경기가 끝나고 이임생 감독이 정말 이임생 감독님은 기자회견에서 너무 솔직한 분이에요. 네. 고백을 했어요. 왜 타가트 선수가 지금 지난 시즌과 다르게 좀 부진한가요? 왜냐면 작년에도 타가트 선수가 인천전에서 잘했거든요. 근데 이날도 크게 이제 크르피치 선수랑 같이 했는데 뭐 많은 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임생 감독은 너무 솔직하게 좀 심적으로 힘든 것 같다. 이적이 무산이 돼가지고 겨울에 그거를 다 이임생 감독이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타가트 선수도 이임생 머리가 감독님 참 투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투명하신 분입니다. 예. 표정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타가트 선수가 뭐 크르피치 선수가 온 부분도 타가트 선수 이적에 대비한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적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뭐 해외는 이적 시장이 언제 열릴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어쨌든 타가트도 수원에서 최대한 자기 기량을 보여주고 경기력을 잘 좀 유지하고 있어야 이적이 성사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타가트 선수에 힘을 내길 바랍니다. 인천. 네, 저는 많이 생각했는데 네, 결국엔 무고사?
라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시즌에 케인대 선수를 데려와서 너무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올 시즌 초반부터 좀 케인대를 어떻게 쓸까에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케인대 선수도 뭐 불운하게 부상을 당했고 하니까 좀 무고사 선수를 아무래도 집중해서 좀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인천이 지금 한 골이 얼른 나오지 않을까. 그 시점을 좀 앞당겨야 될 것 같아요. 골이 나오는 시점. 알겠습니다. 결국엔 무고사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강원 성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무승부. 참 병수볼이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서우정 기자님이 굉장히 병수볼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잖아요. 뭐 저만이 아니라 지금 많이들 기대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김병수 감독이 어떤 K리그에서 감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패러다임을 좀 많이 바꿨잖아요. 그쵸. 이전에는 리더십이나 어떤 선수들과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측면에 감독을 평가하는 게 많이 모였다면은 물론 김병수 감독은 그것도 괜찮긴 하지만은 전술적인 부분에서 전술적 능력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K리그가 그동안은 보기 힘들었던 감독인데 그걸 보여줬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수볼이라는 표현 자체가 감독에 대한 굉장한 추앙이 담겨 있는 죄송합니다. 네, 추앙이 담겨 있는 마음을 담아서. 네, 마음을 담아서 보냈어요. 추앙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보니까 타 감독 선수 뭐 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병수볼 그게 뭔데? 뭐 대단한데? 약간 이런 식의 뭔데? 심리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약간 못하길 바라는 심리도 있을 건데 지금 일단 두 경기는 그렇네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첫 경기 때는 왜냐면 돌풍이었죠, 뜨겁게 첫 경기는. 타올랐잖아요. 그때는 1라운드 때는 다 강원에 초점이 맞췄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주전에서 굉장히 말렸고요. 네, 상주가 준비해온 거 강원도 제가 볼 때 1라운드에서의 성공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니까 팀 전체가 약간 이완이 됐던 것 같고 예, 긴장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상주한테 한 방 세게 맞았고 성남도 사실은 성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팀이 제일 다크호스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 팀이 정말 심상치 않은 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원이 지난 두 경기 만났던 팀이 뭔가 저력이 있고 만만하게 볼 팀이 아니었던 거죠. 강원과 전력 차이에서 크지 않아요. 저는 강원을 한 4위권, 이제 3, 4, 5위 이 정도의 강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주 상위권 갈 수 있는 팀이고 성남 제가 순주 씨랑 얘기할 때 뭐라고 했었죠? 예, 한 자릿수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예, 프리뷰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팀이다 보고 팀이고 두 팀 다 이제 뭔가 다른 동기부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서 강원이 만났는데 좀 해결을 못한 부분 뭐 그거는 이제 강원 책임이지만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후반으로 갈수록 좀 성남의 흐름이 강했다라고 보여졌는데 네. 유상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날 성남의 투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베테랑 선수 양동현 선수와 홍시우 선수, 신인 홍시우 선수를 짝을 이뤘는데 둘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 댓글에서도 난리 났어요. 네, 성남 신인 공격수 인상적이었어. 말하면서. 네, 정말 이번 경기에 거의 스포트라이트는 홍시우 선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앞으로 이 투톱이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이 선수 홍시포드? 홍시포드. 네. 네. 일단 10대이기 때문에 이 선수 2001년생이에요. 네. 상문고 사실 축구부로 별로 유명하지 않고 상문고 하면 사실은 두사부일체의 실제 모델로서 유명한 그 학교거든요. 그래요? 강남에 있는. 그래서 이 학교에 축구부가 있는지도 대부분 몰랐을 텐데 네. 프로 선수 홍시우 선수가 이제 두 번째 프로 선수래요. 상문고 졸업한. 이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급식을 끊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맹활약을 하는 걸 보고 지금 2001년생이에요. 예, 서 기자님하고 몇 살 차이세요? 그만 물으세요. 우리 순주 MC랑 뭐 저는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래요? 한 4살? 4살 정도 차이 나나? 예. 그래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별명이 이제 10대 돌풍이 이렇게 또 홍시포드, 홍바페 이런 식으로 이제 별명이 붙는데 김남일 감독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김남일 감독이 시우는 싹수가 노란 줄 알았어요. 얘는 이라고 하는 게 진짜 왜요라고. 처음부터 범상치 않아요, 이 선수는 막 이러셨다고. 왜요 했더니 시우는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 선수의 어떤 플레이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시도를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공격수들의 문제 중 하나가 좀 쉬운 선택, 뒤로 다시 공을 빼고 횡으로 주고 이런 게 있는데 홍시우 선수는 공을 잡고 자기가 소유하면은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막 벌어지는 상황, 그게 결국은 강원전에서도 그 동점골로 나왔거든요. 네. 뒤에서 넘어온 정확한 패스를 홍시우 선수가 그 터치하다가 예술이었는데 정확하게 앞으로 보내면서 자기가 드리블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원터치.
그 퍼스트 터치 하나가 이날 경기 결과를 바꾼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모두가 지금 홍시포드 짱입니다. 렁이 교주님께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돌풍의 팀은 상주라고 웅하범님이 자기 상주 얘기가 아니에요. 성남 상주라고 상주, 하셨네요. 성남 둘 다 돌풍이죠. 둘 다 네. 돌풍이죠. 그리고 또 세종수도님이 성남 신인 공격수 인상적이었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굉장히 홍시포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이 선수가 특히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똑바로 본다? 이건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것도 가늠이 김남일 안 되는. 감독의 눈물.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얼마나 무서워. 선수들이 김나일 감독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면서 이렇게 할 텐데 홍시 선수 하나만. 근데 눈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항상 뭔가 아직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눈 똑바로 쳐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쳐다보면 너 정순주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진짜로. 그게 왜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눈으로도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럼요. 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의 맞아요. 정확한 의미를 그 역시. 사람의 눈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거를 홍시우 선수는 감독의 의도를 잃는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가슴으로 듣는다는 거죠. 마음으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또 대조된 게 강원은 지금 22세가 계속 고민이에요. 그렇죠. 앞에 두 경기는 신인 서민우 선수에게 먼저 기회가 갔는데 사실 서민우 선수가 뭐 갖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했다는 평가가 많을 정도 좀 기대에 비해서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김병수 감독이 이 성남전 때는 이광현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쵸. 이범수 선수도 잘하고 있었는데 이범수 선수를 빼고 이광현 선수를 선발로 넣었는데 잘했어요. 뭐 이광현 선수 잘 막았죠. 성남이 무려 슈팅이 24개가 쏟아졌는데 잘 막았지만은 그 건순영 선수의 동점골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게 구석으로 갔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데.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이강인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김학봉 감독이 눈도장을 좀 찍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던데요. 그것은 김학봉 감독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김학봉 감독과 차상관 코치에게 물어보지 않고선 그래요? 그런 기사가 언플인가, 아닐까? 언플? 예, 아니 뭐 지금 왜냐면 22세 올림픽 대표팀의 골키퍼진이 탄탄하니까. 송범근이 또 딱 송범근이라는 버티고 선수도 있고 하니까. 야 그만큼 뭐 이렇게 저놈 잘하네. 네. 그 정도? 그렇게 따지면 저는 김정호도 김학봉 감독이 네, 주목하고 정말 있다. 잘했죠.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예. 다 주목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스토리상으로 또 재밌었던 게 이 강릉 이날 복귀전이었거든요. 네. 강릉이 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축구 도시로 유명한 단오제 농상전이 펼쳐지는 유명한 도시인데 여기를 거의 한 3년 7개월 만에 복귀했어요. 근데 복귀전 상대가 성남이잖아요. 네. 강릉에서의 마지막 경기 상대도 성남이었어요. 그때가 의미가 있네요. 승강 플레이오프였거든요. 그때 결과가 그때 0대 0이고 이제 강원이 원정 가서 1대 1로 비기면서 이제 성남은 2부 리그로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 저는 이 경기가 성남으로서는 작은 복수를 한 그때 강등될 때 성남 막내 코치 정경호 지금 수석 코치인데 약간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한방 강원 가서 한 방 먹이고 왔다고. 어떻게 보면 이 두 팀의 매치가 라이벌 매치. 네. 또 다른 색다른 거기다가 매치. 골을 넣은 건순영 선수는 강원에서 프로 데뷔한 선수. 그러니까요. 내가 돌아왔소이다. 그래서 네, 오범석 선수의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범석 선수가 지금 계약이 상호 합의 해지를 했다고. 조금 의외긴 하죠. 주장이었고 네. 팀에서도 많은 이제 신뢰를 하고 기대는 선수인데 근데 오범석 선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를 많이 못 뛰고 있었거든요. 팀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엔 더더욱 임채민, 김영빈 선수가 수비진에 가담하면서 김병수 감독이 작년 같은 변형 3백을 안 쓰기 때문에 뭐 앞에는 또 한국영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범석 선수의 자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오범석 선수도 이 선수가 이제 우리 나이로 37이잖아요. 선수 현역 생활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좀 경기를 더 뛸 수 있는 팀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김병수 감독에게 좀 솔직하게 말했고 김병수 감독도 그렇다면은 지금 계약 해지를 하고 팀을 알아봐야 여름 이적 시장에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자고 해서 서로 뭐 네.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일단은 표현하고 싶네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원이 있긴 하지만 오범석 선수가 또 병수물의 핵심 수비를 맡기도 했었는데 다른 선수 수급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져요. 네. 근데 여름 이적 시장이 근데 워낙 임채민 선수라던가 센터백의 자원이 많아서 추가로 영입을 할까 저는 솔직히 의문이 약간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뭐 솔직하면 지금의 오범석 선수는 전력 외의 위치에 많이 가까웠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강원도 계약 해지를 한 것 같고 근데 뭐 루머도 들려요. 미드필더를 한 명 보강하려고 한다. 강원이
그런 얘기도 들리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욱 위원님이 또 댓글로 남일 감독님 참 출발이 좋네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패행진 패싱 게임의 김남일 축구가 지금 뜨고 있어요. 네. 느와르 사커라고 저 혼자 지금 아직 밀고 있는데 약간 무섭잖아요. 검은색 전신에 검은 정장을 입고 와가지고 어둠의 자식들 눈을 이런 희번덕거리면서 뭐 이러시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괜찮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성남에 대해서 평들이 많이 엇갈렸거든요. 한 열에 7 정도는 성남 망했다더라 이런 사람이 있고 한 저를 비롯한 몇몇 한 기자들은 기대를 해본다고 했던 게 일단 김남일 감독에 대해서는 많은 글을 겪어본 축구인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남일은 리더로 태어났다. 정말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 좋겠다. 사람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천부적인 뭔가를 갖고 있는 그게 뭐 가공된 의도된 그런 게 아니라 뭐 눈빛 하나 말 하나가 이 사람은 끄는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이 감독의 어떤 상황을 더 완성시켜주기 위해서는 전술적으로 혹은 팀을 운영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그 역할이 정경호 수석 코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날 지금 성남의 3경기를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빠르게 상대 3분의 2 지점, 공격 3분의 2 지점 그쪽에 도달하면 거기서부터는 바로 패싱으로 만들어가요. 3자 패스. 굉장히 잘 다양한 패턴들. 물론 그 정점에는 양동현이 있지만 양동현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선수들이 3자 패스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게 작년에 상주에서 정경호 수석 코치가 김태환 감독을 도와서 만들었던 축구기도 하고 또 팀의 변형 3백도 상주 작년 전술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둘의 역할 분담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성남의 돌풍이 초반에 나오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경기를 보면은 이전에도 서우정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성남 슈팅이 지금 24개, 유효 슈팅 7개. 성남 슈팅 24개가 강원의 12개였거든요, 그날. 그렇게 되면 2배 가까이 됐어요. 성남이 다크호스다라는 말이 점점 더 확신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반대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성남이 좀 못하지 않을까 약간 불안하다 이렇게 예상을 실이었군요. 했었거든요. 네. 실 중에 하나였구나. 이전에?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뚜껑을 열고 보니까 깜짝 놀랐고 일단은 김남일 감독님이 이제 미드필더다 보니까 뭐 수비나 미드필더 쪽에서는 완성이 되지만 공격 쪽이 좀 아쉽지 않을까. 지난 시즌 특히 성남이 좀 공격이 안 됐고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내비치지 않을까 했는데 양동현 선수도 첫 경기부터 잘해줬고 또 홍시우라는 또 신예도 나오고 계속해서 공격 쪽에 좀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다크호스. 그리고 약간 강원전에 이제 토미가 첫 선을 보였는데 네. 이 선수도 슈팅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다음 카드로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강원은 유지선 기자가 얘기했듯이 허리가 굉장히 좋아요. 김동현, 건순영, 임선영, 이스칸데로프 이 선수들이 굉장히 역할마다 잘해주고 있고 사실은 22세가 좀 김남일 감독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는 박태준 선수가 네. 1번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임선영을 빼야 돼, 건순영을 빼야 돼라고 했는데 뭔가 개막을 앞두고 최지묵 선수가 튀어나오고 홍시우 선수가 튀어나오면서 이 제대로 된 중원을 살릴 수 있는 여력이 커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성남이 힘을 받았고 성남은 또 이제 서범민 선수가 돌아올 거고 그 선수 이름 까먹었다. 외국인 수비수 요바노비치. 네. 네, 이 선수도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고 하면은 조금 더 전력적으로 좋아질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경기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울산, 부산, 수원, 인천 그리고 강원, 성남 얘기를 해봤는데요. 강원, 성남도 한 줄 평할까요? 내 맘대로. 이제 저 팀을 구분해 주세요. 그러면 성남, 강원. 아니다, 강원, 성남. 강원. 카메라 보고 할게요. 네. 하던 대로 자신 있게. 이 하던 말을 대로. 경기 시작 전에 김병수 감독이 선수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라커룸에서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외치는 게 하던 대로 자신 있게. 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2, 3라운드에서의 결과 그런 내용 때문에 사실은 병수볼에 대한 비판도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3라운드 했고 그럼요. 어쨌든 이 강원의 축구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K리그 한국 축구와 다른 것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측면이라면 이 과정 또한 의미가 있지 않나. 예.
근데 작년에도 정말로 강원이 이 병수볼이 조금 침체기도 있었고 이렇게 초반에 올라가는 기도 어려웠어요. 있었어요. 네, 초반에 많이 근데 어려웠어요. 이제 결국에는 그 끝에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성남전 때도 고무열 선수의 득점 과정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후방에서 들어오는 침투 패스를 김승대 선수 받아서 뒤로 내주고 고무열 선수 침투하면서 사실은 이런 좋은 장면들을 꾸준히 유지해야지 여기서 뭐 흔들려가지고 뭐 앞에 띄우는 공을 하겠다 이거는 김병수 감독의 스타일도 아니고 제 그냥, 생각에는 흔들리지도 않을 것 예, 같아요. 흔들릴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성남. 네, 성남은 지난 시즌 못 푼 공격의 한을 다 풀길.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공격. 네. 알겠습니다.